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작했습니까? 네. 아, 그래요. 국물 없는 기자.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긴 어디죠? 프로그램 이름도 많고 코너도 많아가지고 네. 예, 머릿속에 다 저장이 안 됩니다. 내년에 목사고시를 보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달달 배워야 되거든요. 목사도 고시라고 하는군요. 이거 정말 참 목사 고십니까? 목사고시예요. 와. 네, 그거 어렵습니다. 성경에다가 네. 교단 헌법, 설교 실현 직접 스피치를 하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한 30%는 떨어져요. 거기 내가 들어갈 것 그래요? 같아요. 아니 근데 이런 말씀은 좀 죄송하지만 정말 쉽게 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쉽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젊은 애들. 지금 저기 올해 그 목사가 된 사람 중에는 29. 내가 93학번인데 93년생이 목사가 됩니다. 거기 이제 세대 교체 바람이 부는. 그런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 열심히 한 거지. 나는 집이 짭을 하면서 그걸 같이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뭐 그것만 집중하시는 게 아니니까.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또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사람 이름도 까먹고 고유명사. 예, 계속 한 수만 번 호명했던 이름조차도 까먹는 맞아요.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참 큰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의 도우심 외에는 방법이 없다. 네네.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김용민 TV가 김용민 브리핑을 오전 11시로 옮겼어요. 그래서 네. 아침에 나왔습니다. 아침에. 제가 타 방송사 마치고 이동을 하면서 네, 봤거든요. 네. 본 이유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네. 깜짝 놀랄 만한 게스트. 게스트. 예,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옵니다. 나오시기로 했습니까? 예, 목요일. 나오기로 했습니다. 누구라고 아직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나오시면 다들 아마 쇼크를 먹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가로세로 연구소인 줄 알고 채널을 돌리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예. 하여튼 뭐 여러분 목요일에 저희가 이제 미리 예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놀랄 만한 게스트가 네. 특집으로 가나요? 스페셜로 모셔야지 아무래도. 특집으로 가도 되죠. 근데 정말 놀랄 만한 게스트인 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뭐 상상하지 마시고 그날 보시고 놀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6월 7일 국물 없는 기자회 광고부터 바로 갈까요? 네네. 네, 그래요. 자, 먼저 반건조 전복. 예, 여러분 몇 번 이 시간에 광고를 아마 네. 들으셨을 거예요. 요리의 바다의 반건조 전복인데 여기다가 이제 라면을 넣어가지고 먹은 적도 있었는데 너무 귀한 전복을 고작 라면에 넣으니까 이 전복의 가치가 잘 살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광고주께 너무 죄송했는데 사실 이렇게 큰 전복을 이렇게 귀한 전복을 어떻게 먹을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 같은 이 평민들이. 네. 그래서 부득이제 라면에 넣고 먹었는데 정말 귀한 전복입니다. 아, 그럼요. 자, 완도에서 직배송되는 반건조 통전복의 고급진 감칠맛을 경험해 보세요. 그동안 회나 죽으로만 전복을 경험했던 분들 토막 나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찔끔. 네. 전복죽인데 전복을 찾기가 힘든 그렇죠. 그 정도로. 그렇게 전복을 경험했던 분들께 요리의 바다 반건조 전복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전복의 풍미는 훨씬 깊어지고 식감은 훨씬 쫄깃합니다. 아하. 네. 특히 전복의 내장까지 온전히 맛볼 수 있는 반건조 전복을 만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향긋한 요리의 바다의 반건조 전복, 식사 대용의 보양식으로도 좋고 고급스러운 술안주로도 일품이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반건조 전복을 술안주로 한다? 이거는 거의 뭐 정용진이나. 그런데 한번 그렇게 먹어보고 싶네요. 이거를 술안주로 먹는다라고 하면은 한 30번을 배워 물어야겠네요. 네, 그래요. 한 30잔은 먹어야 이게 원가가 떨어집니다, 이거. 예, 그래요. 중요한 것은 가격인데 원래 반건조 전복은 비쌉니다. 손질하고 말리는 과정이 다 수작업인데다가 과정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용민닷컴은 많은 분들이 완도산 반건조 전복을 경험해 보시라고 특가로 마련했습니다. 특히 반건조 전복 20미를 주문하시면 다른 쇼핑몰보다 20% 가깝게 저렴하게 어이구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용민닷컴 판매가 5미는 29,000원, 10미는 5만원, 20미는 89,000원입니다. 5,000원이 안 20미로 되네요. 하면은 20% 싼 거예요. 아. 진정한 웰빙 보양식 완도 반건조 전복을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네. 예. 아이고, 바다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진짜 향이 너무 좋습니다. 야, 여러분 보십시오. 예, 진짜. 네. 이게 진짜 네. 내장까지 다 붙어 있어요. 내장까지 다 붙어 있어요. 네. 예. 아,
야, 그냥 입속에 완도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맞아요. 아, 진짜 너무 향긋하네요. 네. 이게 비쌀만 합니다. 아, 이 귀한 전복을 이렇게. 이건 진짜 라면용은 아닙니다. 라면에 넣고 이런 거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 반건조 전복에 대한 모독이야 모독. 이게 라면에 넣으려면 한 10등분을 졸여가지고 이건 너무 그 중에 한 등분 정도 넣으면 그래도 이제 풍미가 확 살 것 같아요. 이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맛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아 이럴 때는 우리 뭐 맥주나 이런 것들도 해주면은 우리 정상근 기자 좋아할 텐데 난 예수 네네. 믿는 사람이라서 술은 안 먹습니다. 아, 근데 요거는 뭔가 좀 술안주로도 아깝네요, 이게. 예. 이 온전한 이 전복의 향이 맞아. 장난 아닙니다. 아 좋아요. 이렇게 3개밖에 안 준 이유가 있어. 왜? 비싸잖아. 싸. 아까 라면진 씨께서 정말 신신당부 하셨습니다. 뭐야? 이거 먹지 말라고. 왜? 디스플레이 있는 거 먹지 말라고. 딴 데 또 쓰려고? 네. 진짜 먹으면 때릴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근데 진짜 맛있다. 이게 쫄깃쫄깃하고 조금만 먹어도 향이 좋아가지고 진짜 한 10등분, 20등분 해서 술 한 잔에 하나만 먹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저기 남현진 씨, 우리 콜라라도 먹읍시다 한번. 콜라라도 한번 먹어줘야지. 남현진 맛있네요. 씨 퇴근시키라는 글도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빨리 해야 돼. 빨리 먹어. 네. 퇴근해 이제. 퇴근하시면 뭐 하셔? 남현진 씨는 퇴근하시면 뭐 하죠? 밥을 여태 밥을 못 드셨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밥도 안 주고 이게 일을 시킵니까? 밥도 안 주고 이렇게 일을 시켜요. 글쎄 말이야. 우리가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이거. 아버지 이 노브랜드 콜라네. 정용진이의 노브랜드 아니야? 아 몰랐습니다. 우리가 노브랜드 콜라를 정말 한 박스 쌓아놨어요. 그래서 정용진이가 그럼 글 올리기 전에는 네. 그 전에 사놨으니까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이용하지 마라. 노브랜드 뭐 이마트 이용하지 마. 거기 계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말인데 정용진이가 정신 좀 차려야지. 아니 다른 사업장은 CEO가 영혼까지 파는데 이 사람은 지금 아주 모든 게 다 나이스한가 봐. 엄미애 씨는 어디 가셨나? 엄미애 씨가 좀 딴 일도 하고 있어요. 네. 아까 바쁘시게 왔다 갔다 돌아다니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좀 전에 여기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김용민 PD가 뭐 녹음하는 거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조선 고구마사. 내일 나갈 거 오늘 녹음해야지. 편집을 해서 내일 또 방송할 수 있습니다. 조선 고구마사를 녹음하는 것 같은데 소리가 밖에서 앉아 있는데 들리는 거예요. 뭐가 들렸어요? 마치 무슨 고문하는 것 같은 소리가. 4시가 나오는데 4시. 양념대군이 양념대군이 누구 보고 야 엑스까 라고 하니까 4시가 양념대군을 때리는 거야. 난 그게 없는데 이런 거죠 뭐. 저런 요상한 소리가 막 밖으로 나오니까 너무 진짜 웃기더라고.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거우시겠지만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목 나가죠. 이게 한 20분 정도 나가는 건데 녹음 시간 한 40분 돼요. NG가 많으니까. 내가 또 전문 연기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들 양해해 주셔야지 뭐. 우리 다 먹었나? 아, 네. 이거 너무 하나 맛있네요. 얼어가지고 먹으면 이가 나갈 것 같아요. 자, 오늘 국물 없는 기자회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우리 민동기 기자님. 저부터 할까요? 아니면 우리 오늘 정상근 기자님 아이템상 하시죠. 네. 정상근 선수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오늘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국민의힘 입당은 이제 과도한 억측이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과도한 억측이다? 네. 아니 뭐 아직 고민 중이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과도한 억측이다. 네네. 과도한 억측이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불과 지금 일주일 전부터 마치 이제 국민의힘 입당이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마음의 결심이 섰다느니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느니 그런 보도가 났어요. 네, 이런 말들이 전원을 통해서 계속 전해졌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돌연히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씨가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얘기가 나온 게 불과 일주일 전인데 이 정도면은 이게 간을 너무 봐서 이제 간철수라는 별명이 붙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금 혀를 내두를 정도가 아닌가. 예,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무슨 지금 어제 현충사에 가서 뭐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느니 뭐 이런 사람이 아직 뭐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도 하지 않고 있고 또 어떻게 정치를 하려는 건지 또 무슨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건지 그 어떤 것도 지금 국민 앞에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그냥 이 문재인 정부 반대, 그러니까 이 반문재인의 뭐 대표 주자 뭐 이 정도만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람들의 기대감은 기대감대로 받고 이 지지율을 좀 떠받치고 있다가 본인은 최대한 늦게 등판을 해서 검증을 최소화하고 대통령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뭐 거의 좀 역대급 꼼수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뭐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다만 저는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일종의 이제 간보기 이런 정치에 언론이 어떻게 동원되고 있나 네, 좀 이게 언론의 보도 패턴을 좀 몇 가지로 요약을 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아니 일단 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윤석열 씨 이건 우리 영역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지만은 윤석열의 현재 고민은 정말 정밀한 전략과 계획이 세워져서 하는 액션이라기보다는 좌고우면하는 그런 맞아요. 아니 지금 당장 국민의힘으로 간다든지 혹은 뭐 독자 세력을 만든다든지 그러기엔 고려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무엇보다도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새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도 바뀌었고 네네. 자기 장모와 아내 그리고 측근 한동훈 수사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제 사실 윤석열의 대권 플랜이 촉각이 맞물려 곤두서겠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로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으로 바라봐야지 뭐 몇 월쯤에는 들어간다 거기서 뭐 어떤 레이스를 뛰어든다 그런 것들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장모 판결이 다음 달 2일인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 전까지는 뭐 어떤 움직임도 없을 거다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언론이 어떻게 동원이 되고 있냐면 이른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적인 경로를 언론이 미리 제시를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피드백이 좀 이어지는 그러니까 일종의 간복인 거죠. 네. 언론에서 좀 이렇게 보도 나왔다가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계속 그걸 탐색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 정작 이제 본인은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언론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스스로 동조를 하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사실상 지금 윤석열 캠프의 선거 운동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렇게 겁니다. 봐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이 보도 패턴이 언론이 윤석열 전 총장의 간보기를 굉장히 보기 좋게 포장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난 3월이죠.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서 지금 한 3개월인가 지났는데 이 3개월 동안 계속 등판설이 나왔는데 그렇지. 이 3월에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서는 4월 등판설이 나왔고 4월에는 5월 등판설이 나왔고 5월에는 6월 등판설이 나왔고요. 그래요. 6월이 되자마자 이제 국민의힘 뭐 입당한다 어쩐다 막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직접 출마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본인이 경로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자세하고 또 상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총장이 포장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 그렇지. 네. 어떤 얘기냐면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 윤석열의 공부 보도 이게 좀 대표적인 그런 것들 그렇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론이 이걸 지금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는데 뭐 전문가들을 만나서 정책을 가다듬고 구상하는 거는 사실 국내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대권 후보를 노리는 정치인들이라면 당연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후보든지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꿔갈지 논의하고 상의하고 이런 행위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누구한테서 뭐 수업받았다,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건 전혀 보도가 안 되죠. 저는 지금까지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번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지금 처음 보는 보도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 수업을 받았다. 서울대 누구를 만나가지고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수업을 받았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그냥 만나고 공부를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도 써야 하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 대선을 치르고 대선 국면에 접어든 상태에서 한쪽에 대해서만 너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보도가 과연 공정한지 여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지 중앙일보 보도를 좀 예를 들어보면 이거 얼마 전에 나왔던 보도인데요. 제목이 일단 단독을 달고 한밤 연희동 뜬 윤석열 그 옆엔 골목여지도 모종린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앙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과 함께한 모 교수, 그러니까 모종린 교수가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골목길 상권지도, 그러니까 이른바 골목여지도를 완성한 것으로 유명세를 치렀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전문가를 먼저 한껏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날 세 사람이 연희동의 연남장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이곳은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뭐 창작자들과 동네 주민들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이 행동 하나하나에 또 의미를 부여를 해주죠. 그리고 또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이 연희동 일대로 장소를 옮겨서 뭐 4시간가량을 함께 했는데 뭐 여기 어디 갔는데 어디는 또 어떤 의미가 있고 저기 갔는데 저기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런 보도들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서사를 만들어 주는 거죠, 언론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중앙일보 보도 마무리를 보면 이날 연희동 방문에서 보듯 윤석열 전 총장은 2030 세대와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포장을 해줍니다. 연남동 가면 2030 세대랑 접점이 드러나는 건가요? 이것도 좀 웃기긴 한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도 패턴을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간보기를 직접 언론이 손으로 찍어서 국민들 입에 넣고 있는 그런 형태의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지난주부터 계속 이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본인이 아니라 자꾸 측근이라는 사람의 발언으로 윤석열 총장의 행보를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주고 이 지지율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지금 언론이 그걸 이제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도 윤석열이 뭐 입당을 하겠다 말겠다가 아니라 그냥 간보기만 슥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끼를 싹 바다에 던졌는데 뭐 그냥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만난 겁니다. 만나서 그냥 뭐 별다른 얘기는 안 한 거죠. 근데 언론의 메시지 나온 거 보자고요. 한국경제가 5일 전에 이런 보도 제목을 냈는데 윤석열 이르면 이달 국민의힘 입당. 그리고 문화일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전대 직후 평당원 입당. 그리고 국민일보는 윤의 진용 국민의힘 거점 삼고 외곽의 소수 실무형 참모진 둘 듯. 세계일보는 윤석열 잠행 끝내고 정계 입문 임박. 대선 준비팀도 윤곽. 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준비팀을 어떻게 꾸릴지 자세한 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보도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6월 중에는 선언을 하겠거니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윤석열이 국민의힘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판단하겠죠. 근데 이런 보도들이 6월 첫 주부터 시작이 됐는데 6월 첫 주에 뭐가 있냐면 한국갤럽 여론조사 달마다 하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이번에도 역시 6월 초,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국민의힘 입당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5월 31일인가 6월 1일부터 그때 이제 6월 한 3일부터 4일 정도인가요? 그때 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과가 저번 주 한 주말쯤에 나왔는데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살짝 좀 떨어졌습니다. 뭐 큰 포인트로 떨어진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다시 또 국민의힘 입당 안 한다 이렇게 선을 긋고 뭔가 좀 중립지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또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본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줌으로써 사실상 윤석열로서는 실제적으로 뭔가 하지 않고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선 후보들한테서는 이게 절대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보도 패턴인 거죠. 그리고 이 세 번째 보면은 언론이 윤석열 전 총장의 방패막이가 아주 적극적으로 돼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장모 관련 의혹인데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죠. 그러니까 이 장모 관련해서 이제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라는 네. 메시지가 역시 전원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 이후에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다시 또 전원으로 그 말이 아니었다라고 네. 전원을 반복하는 전원이 또 나온 그런 상황인 거죠. 또 여기에 대해서 아무 뭐 그런 거 없이 다 받았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장모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과거 무혐의 결정을 뒤집고 장모 최모 씨한테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일단 구형이고 이게 뭐 검찰의 주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과거의 결정이 뒤집어진 상황인데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 장모가 10원 한 장 안 받았다라는 보도가 계속 윤석열 전 맞죠. 총장 측근의 발언으로 계속 네. 이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개인이 해명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관심사니까 네. 뭐 윤석열 전 총장 측의 반론도 실을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장모 보도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책을 둘러싸고 지금 언론이 하고 있는 보도 행태랑 너무 차이가 나는데 조선일보 이 박국희 기자가 최근 회고록을 낸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을 과도한 검찰 수사의 희생양으로 포장했지만 조국 일가 수사를 앞두고 갑자기 폐지된 검찰 포토라인처럼 조국이라서 받은 특혜는 열거하기도 힘들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10원 한 장 보도가 나온 뒤에 이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이 칼럼을 하나 썼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와 처에게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어서 대선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십자포화를 맞고 무너진다는 주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올인했다가 쪽박을 찬 생태탕 전략 2.0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 같았으면 검찰이 기소를 했으면 사실상 이제 기정사실화로 박혀서 언론에 보도가 됐을 테고 이번에 또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또 구형을 했죠. 그쵸. 그랬으면은 평소 이제 보도 패턴 아시겠지만 이제 검찰발이니까 아마 다들 받아 쓰리라는 것을 기대를 했는데 사실 눈에 띄는 기사들은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고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대선 후보급으로 지지율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증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모 관련해서 조선일보나 다른 데서는 이제 별로 이게 그 사실 자체로도 보도하지 않고 또 오히려 조선일보에서는 이것이 마치 이제 잘못된 정보인 것처럼 물론 생태탕도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간보기 정치를 하니까 드디어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제 비판이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한겨레 장나래 기자가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카메라 앞에 서서 육성을 들려준 적이 없다. 오늘은 누구를 만났다더라 하는 소식만 전해진다. 그런데 호평일색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리고 오늘 한국일보 사설에서도 이제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그에 책임지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력 대선 주자를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검증은 피하고 지지율만 얻겠다는 계산이라면 큰 정치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랑 한국일보를 제외하고는 뭐 이런 간보기 정치에 대해서는 뭐 거의 대부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지난 금요일에 오히려 중앙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관심은 고맙지만 의중이 곡해 전파돼서 난감하다라며 윤석열 전 총장이 오히려 이 전언을 통해서 전해지는 게 이제 고충을 겪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좀 황당하죠.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근데 본인이 고충이 있으면 공식 대변인을 선임하던가 아니면 글쎄 본인이 직접 목소리를 내던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언론에서는 마치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말이 계속 바뀌는 것이 마치 본인도 뭔가 고충을 겪는 것처럼 포장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언론이 윤석열 전 총장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관대하고 또 너무 호평일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하고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보도들을 쭉 보면 거의 대부분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 보도가 줄을 잇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저는 이런 좀 정책적 검증을 하는 거는 당연하고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다만 문제는 이제 우리 언론이 그냥 다른 정치인들이 까는 거를 그냥 그대로 옮겨 적는 수준이어서 그렇지. 어쨌든 뭐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또 본인의 좀 인생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검증하는 거는 당연한 책무이고 또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도 지난 5년 동안 받아왔던 검증을 보면은 뭐 엄청날 정도로 혹독했죠. 뭐 심지어 점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검증 대상이 됐었으니까 굉장히 좀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쳤고 지금도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뭐 정치권에서 논쟁도 붙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이 기본소득이 되냐 안 되냐 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전 총장을 검증을 안 하는 게 문제지 이 대선 후보로 앞에 서는 사람들의 정책이 뭐 이렇다 저렇다 된다 안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는 뭐 언론이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런 검증 과정을 갔는데 오히려 그동안 검증 과정이 별로 없었던 후보들이 뭐 이명박 박근혜였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 좀 검증을 하고 싶어도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면 이 상황 자체를 좀 비판해야 되는 게 그렇지. 좀 맞는 언론의 좀 태도가 아닌가. 계속 전원에 전원
전원 정치를 하고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네네. 이게 사실 지금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검증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전략?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계속 긍정적인 기사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언론이 이제 플레이어로 뛰면서 홍보팀이 돼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말의 의심 갖지 말고 우리가 띄워주니까 윤석열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공인해 주세요. 이제 더 이상 의심 갖지 마시고 신뢰해 주세요. 그 사인 아닙니까 지금? 근데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윤 전 총장의 메시지가 나오는 게 음. 기존 같았으면은 정치부 기자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과거에 검찰을 출입했던 법조 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과거에 이제 윤 전 총장이 중앙지검으로 있을 때나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법조 출입했던 몇몇 기자단 가운데 그 선수들한테 메시지가 이제 주로 던져지고 있다는 거고 그들을 통해서 윤 전 총장의 메시지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저는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일관된 목소리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측근들이 워낙 여러 명이다 보니까 이 측근이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자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방금 정상근 기자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전원을 받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원이 실제로 윤 총장의 워딩인지 이런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게 검증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묻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윤 전 총장이 메시지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독특한 상황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아까 김용민 PD가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장모하고 와이프가 여러 가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명확해지기 전에는 뭐 출마라든가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조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전당대회가 안 끝났잖아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여기에 결합할 것인가 이것 여부도 굉장히 고민해야 될 대목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저는 일부 예전에 출입했던 그 법조기자단 출신들이 사실상 동원이 되고 있는 거죠. 동원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이들이 공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드러나진 않습니다만 굉장히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좀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세계일보의 기자가 있었어요. 그 세계일보 기자가 법조 담당이었죠. 네. 이름이 이제 김민서 기자인데 네. 세계일보 기자가 이제 조선일보 유튜브에 출연했거든요. 근데 이 세계일보 기자가 이제 법조 출입을 했던 기자였던 거고 윤석열 전 총장하고 좀 가까운 막역한 사이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 세계일보 기자가 과거에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김영석 연세대 철학과 교수와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른바 공부 보도가 한창일 때, 그때 이제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하고 김영석 교수하고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이 사진을 세계일보 기자가 세계일보에 준 게 아니라 조선일보 유튜브에서 공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계일보 기자가 유일한데, 그러니까 법조 출입을 오래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 측하고 라인이 있는. 이 기자가 유일하게 그 사진을 확보했는데 조선일보 유튜브에 방송을 해버린 거죠. 세계일보에 안 주고. 그래서 이 사진이 조선일보 지면에 나왔는데 세계일보엔 안 나왔어요. 네. 세계일보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했는데 그 기자가 네, 조선일보로 조선일보로 갔습니다. 갔어. 그래서 좀 이런 황당한 일도 그 사이에 벌어졌죠. 그러니까, 그리고 네. 현충원을 비롯한 이런 지금 윤 전 총장의 메시지가 지금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네. 그게 윤 전 총장 라이브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게 관리가 돼서 나왔거든요. 그 관리가 된 게 정치부 기자들한테 뿌린 게 아니고요. 이게 보도자료를 돌렸는데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몇몇. 이런 선수들한테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1년에 이런 지금 윤 전 총장 메시지가 언론의 기사화를 통하는 방식 패턴을 쭉 보면 예전에 본인이 검사로 있을 때, 검찰에 있을 때, 중앙지검장으로 있고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언론을 상대했던 그 방식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네. 그대로 지금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태연한 방식이고 이게 누구랑 비교가 되냐면 이준석하고 비교가 되면서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이준석은 최소한 본인한테 주어진 뭐 질문이라든가 이슈라든가 논쟁에 대해서 회피를 하지 않거든요. 정면 돌파를 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낡은 정치하고 네. 대조되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준석 열풍이 윤석열한테는 결코 플러스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구태연한 방식으로 지금
이미지가 딱 각인이 되면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가면은 리스크만 더 커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본인이 아무리 이미지 포장을 하고 예전에 법조기자단에 있었던 그 친한 기자들을 중심으로 이미지 포장을 하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본인이 대선 나오면 링에 올라야 되잖아요, 본인이. 올랐을 때 이거 실력이 뽀록나게 돼 있거든요. 결국 위험성만 더 커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할수록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이 밑자락 깔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씨가 이렇게 자신의 모난 부분 혹은 뭐 구멍난 부분,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 이런 거 다 까야 됩니다. 서둘러 다 까서 이른바 반까이를 해야 돼요. 그런 거 하나 노출하지 않고 대통령 당선까지 간다? 에이, 뭔 소리야. 그게 있을 수가 있나,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 얘기에 있어서 윤석열에 비해서 이재명 지사의 가장 큰 경쟁력은 다 깠어. 심지어 바지까지 내렸어. 이재명을 어떤 네거티브로 공격하기에는 너무나 이재명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모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와줘야 돼, 윤석열이. 그래야 경쟁을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뭐 옷을 몇 겹을 입고 자기 몸을 보여주지 않고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 한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왜 2년 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여론조사 빅3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통령 되기 어렵다. 실제로 그랬고. 그건 왜냐면 국민들이 익숙한 사람. 내가 한번 검증해 본 사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된 사람. 무엇보다도 만만한 사람. 우리는 이제 나쁜 권력자 만나가지고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던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지 않는 사람은 찍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씨가 좋은 것만 보여드리겠다. 모난 것들, 매끄럽지 못한 것들, 구멍난 것들은 안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검증 끝날 때까지 국민들은 표를 주지 않을 거예요. 그거 좀 알아야 됩니다. 전략 바로 세워야 돼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들어가서 정정당당하게 홍준표, 뭐 오세훈 이런 사람들 또 뭐 안철수까지 들어올 수 있다면 뭐 뒹굴어 봐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 대통령이 되려고 해야지 양탄자 깔아주고 빨간 카페트 깔아주고 그 마인드로 나가려다 안 된 사람이 고건 반기문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길을 걸으려고 하고 있어요. 되나? 안 되지.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저는 이준석 돌풍, 열풍 현상을 인정을 하면서도 이 열풍이 어느 정도로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준석 열풍, 돌풍 현상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열풍 현상을 저는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도 이걸 제대로 못 읽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 열풍에서 읽어야 되는 건 윤석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5월쯤에 윤석열 씨가 나와서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을 하면서 본인에게 던져진 이슈들을 정면 돌파하면서 본인이 야당의 어떤 정계 주도권을 가지는 그런 대항마로 올라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미 늦었습니다. 실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실기가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후보가 없잖아요. 부각될 만한 후보가. 결국은 그래서 이제 윤석열 씨가 저는 계속해서 이제는 메시지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니 본인 몸값을 올리려고. 근데 그럴수록 리스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이거는 지금 오늘자 조선일보 보면은 마치 막 또 윤석열 씨 현충원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 관련 기사를 일면을 막 싣고 그랬더라고. 그렇게 했다가는 폭망합니다, 진짜. 근데 뭐 나름 이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이 보수 언론들도 그 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최재형이라든지 이 김동연 얘기를 계속 했던 거는 네가 아니어도 우린 좀 대안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파괴력이 약하죠. 예. 근데 뭐 그게 윤석열 전 총장에게 잘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뭐 지지율에도 잡히지 않으니까 잘 통하지 않을 뿐더러 게다가 지금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나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니면 사실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원하는 대로 간보기 정치에 동원이 될 수밖에 없는 언론은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조중동도 참 대단한 게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를 한 4년 넘게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에 이런 면도 있다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한다거나 혹은 이런 것까지 비판을 해야 되나라고 했던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몰아붙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문바라는 이제 네이밍으로 대표되는 그런 비판들을 계속 좀 가해 왔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정말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별로 할 얘기가 없을걸요? 아니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하는 건 정말 정말 좀 놀랍다. 저 뭐라고 할까? 자기들이 저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얘기를 이제 본인들도 못 지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 내로남불이고 자기들이 하는 것 역시 그냥 로맨스고 그냥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자체가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고 역시 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 이런 식으로 후보 검증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2018년에 어마어마하게 언론들이 물고 뜯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했던 게 대선 국면 가가지고 이렇게 사나운 검증 과정을 겪느니 이 단계에서 한번 겪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결국 멋지게 대법원 가가지고 확정 판결로 무죄를 끌어낸다면은 이제는 뭐 네거티브로서 이재명을 흔들 길은 없을 것이다. 이제 국민들의 신임을 얻는 것, 지지를 얻는 건 또 별다른 문제겠지만 네거티브로 무너질 사안은 이제 더 이상 없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윤석열은 그런 네거티브 공세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아니 사실은 네거티브 공세에 앞잡이가 누구였습니까? 검찰 아니었어요? 그 검찰에 수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털리면 X된다.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로서는 이 검증 무대에 서는 것이 매우 염려가 되고 공포심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리고 저는 언론이 검증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복당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홍준표 의원이 검증을 하지 않을까? 사실은 그때부터 민주당 경선이 재미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홍준표가 포인트를 아주 잘 잡았어. 윤석열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사 출신이잖아. 그 포인트를 잘 잡았어요. 그건 대단히 합리적인 포인트라고 보는데 아니 홍준표는 저거는 인정해. 조국에 대해서 수사한 것, 조국을 좋게 얘기하진 않아요 물론. 그러나 그렇게 검찰 조직을 총동원해가지고 윤석열이 신상털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조폭이라고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조폭 리더십. 물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양아치 리더십이라고 네. 했습니다만은 조폭 맞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민주주의 지도자가 아니다. 이런 점을 또 강조하려고 하는데 포인트는 잘 잡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거든. 윤석열은 지금 전 근대적인 권위주의, 파시즘 그 지도자 형태로 흐르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파시즘으로의 어떤 퇴행이라고 해야 될까? 실제로 그래요. 국민들이 뭔가 속 시원하게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리더십을 지금 또 찾는 상황이란 말이지. 윤석열 지지에는 또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뭐 그냥 정의의 사자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뭔가 그래도 자꾸 해나가고 뚫고 나가고 집어넣고 구속시키고 그 효능감 같은 게 있다고. 물론 저는 그것이 윤석열이 아주 뭐 치밀한 법리로 수사를 잘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뭐 기소시키고 구속시키고 그런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법원하고의 거래가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데 그러니 검찰이 저렇게 무리하게 기소해도 결국에는 구속되고 유죄가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서 어쨌든 국민들이 봤을 때는 봐라 저렇게 유죄가 나오지 않았냐. 하급심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윤석열이가 수사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니냐. 훌륭한 칼잡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다고요. 그럴 땐 그런 기반 위에선 인식들이긴 하지만은 홍준표가 아마 윤석열과 한 무대에 서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된다면은 네. 그 포인트를 잡아갈 것이고 윤석열로서는 상당히 좀 아픈 그런 공세를 온몸으로 받게 될 것이 아마 확실합니다. 부담스러워 할걸요? 근데 맞는 말인데 한편으로는 홍준표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온다는 게 참 재미기도 하네요. 이재이지 뭐 이재이 그렇잖아요. 아니 홍준표가 네. 그만한 어떤 도덕성을 갖춰서 아니 조폭 그러는 양아치 거는- 리더십의 대표 그렇지. 맞아요. 하여간 이준석 현상 또 보면서 느낀 거는 사실 민주당에게 저는 아주 강력한 자극제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반페미니즘 정서도 그렇습니다만은 페미니즘의 피흡도 얘기 못하는 민주당에게 뭔가 이게 그 교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저는 반페미니즘으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 아니에요. 여러 주장과
또 생각이 하나로서 존중해주는 그 차원으로 가야지 뭐 이거는 도저히 비판도 못하고 절대 어떤 주류 담론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다만 그 문제도 있지만은 또 하나가 효능감이 떨어지는 정치, 하나만한 정치, 낡은 정치 이런 것들이 야 이제는 한국 정치도 이 변화의 바람을 타는구나. 85년생인가 6년생인가? 5년생일걸요? 85년생. 네. 85년생에 의해서 예. 우리 정치가 다 윗세대 정치인들이 다 그냥 집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자극제는 민주당에게 지금 X86 세대들이 장악하고 있고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70, 80이 돼도 계속할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그냥 중도, 통합 아무 문제 의식도 없이 그냥 그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야 이게 우리가 완전히 한물간 사람들로 낙인 찍히기 딱 좋은 구조구나, 환경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면은 이준석 현상은 대단히 바람직한 또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여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어쨌거나 이준석 씨가 이 담론을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말 이외에 좀 어떤 효능감을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게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준석에 주목할 필요는 없는 거고 얼마나 새로운 것을 갈구했으면은 이준석을 택했을까 이것만 보자고요. 이준석이 뭐 뻔하지. 그의 효능감은 반페미니즘 담론밖에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묘한 게 지금은 일단 당 대표에 도전하는 후보 주자로서의 그의 여러 가지 그 이색적인 어떤 발언이라든가 이런 거를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제 당 대표가 진짜 되잖아요. 그럼 또 평가 기준이 또 달라집니다. 그렇죠. 뭔가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과 이런 거를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준석 후보가 지금 당 대표가 됐을 때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개파 문제라든가 당 내부 갈등 이런 거를 정말로 돌파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예. 뭐 이제 김무성, 김종인이 도와준다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도와주는 걸로는 한계가 있겠지. 근데 우리 정치가 정말 국민들이 참아줄 만큼 참아준 단계까지 왔다. 이런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준석 후보가 잘나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에 있는 다른 중진들이 못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솔직히 뭐 얘기해서. 뭐 현상 자체가 주목되는 부분은 분명히 분명히 있지만 있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검증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예. 김